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4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개축월 개미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일간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 보시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이 개라고 하는 천간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시는 물도 해당이 되지만 차가운 냉기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수가 됩니다.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좀 추상적이긴 하죠. 음의 성질이 뭔지.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음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음과 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습니다. 음이 없는 양이 없고요. 양이 없는 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물의 기운을 말하고요. 냉기를 뜻하는 것 똑같습니다만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양의 차는 뭐예요?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깊다라고 하면 음은 얕은 것이고 양이 넓다라고 하면 음은 좁은 것이 되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크기가 크고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보면은 음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를 설명할 때 임수는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와 같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데 바다 해자에다가 물수자죠. 그래서 바다라든가 강, 호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음수라고 하는 개수는 쉽게 말하면 옹달샘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또는 하늘의 치성을 드리는 정화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밥그릇에 담겨져 있는 작은 물 한 그릇하고 바다하고 비유할 바가 아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규모의 물이죠. 그래서 물이 많아지게 되면 즉 임수가 신왕하게 되면 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물이 많아지는 데 관리 통제를 못하면 물이 범람하죠. 범람. 그래서 이거를 임수는 어떤 성질?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이 임수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 충분 지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면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양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단지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양화인 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 해주고 그 다음에 조후 따뜻하게 조후해야 한다. 조후는 왜 하냐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는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수는 어떤 기운? 냉기라고 했죠. 물이 많으면 물이 많을수록 어떻다? 그렇죠. 냉기,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토도 생하지만 따뜻하게 조우도 한다. 쉽게 말하면 여름에도 우리가 피서를 갈 때 강가로 가죠. 강가라든가 바닷가로 가면 물이 많은 곳은 그만큼 좀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땅이 있는 것보다는 좀 서늘한 기온이 나죠. 근데 그것이 겨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름에 강가 바닷가 가면 시원하고 좀 겨울에 가면 얼어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땐 물이지만 그 차가운 냉기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대해수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개수는 왕하더라도 물이 범람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무토라든가 기토로서 개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쓰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는 특수한 경우에 개수는 무토를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토 기토로서 개수를 갖다가 제방한다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의 핵심은 어디 있냐? 개수의 핵심은 청징함에 있다. 임수의 특징은 충분 지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이 된다. 그래서
임수는 토를 쓸 수 있지만은 개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 특히나 무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메모리 될 것이고요.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죠. 여러분, 제가 이 개수를 설명할 때 항상 음용수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음용수의 뜻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샘물에 우리 무슨 저기 프랑스에 사는 무슨 물은 겁나 비싼 물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제주 삼다수 이런 다 물이잖아요. 물을 사서 먹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쇠조각이 들어가 있다거나 흙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되거나 그럼 바로 신고합니다. 왜냐? 사람이 먹을 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거든요. 개수는 그만큼 맑고 깨끗한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 만약에 개수가 탁수가 된다 그러면 개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굉장히 비싼 물 있죠? 돈 주고 샀는데 안에 흙이 있어요. 그럼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개수는 탁해지면 개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는 무토, 기토, 진술, 충미, 토 등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실 토가 많으면 개수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정수기 필터 있죠?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러운 물도 필터를 걸르면 마실 수 있듯이 정수기 필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간목인 것이고, 수가 임수도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생하고, 개수도 왕해지게 되면 한기를 생각하게 되니, 공통적으로 임계수가 왕하면 반드시 병화는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해자, 축, 월 같은 경우, 이 동절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없으면 물이 얼기 때문에 물이 얼어붙어 버린 물은 먹을 수가 없다. 요즘 이제 길냥이라고 하죠. 길냥이. 제가 요즘 예전에 고양이를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 고양이를 보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추루 같은 것도 이렇게 사다가 주곤 하는데, 이 고양이들이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요. 물을 많이 먹지 못하면 또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그것이 잘못하면은 고양이 이제 콩팥 신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배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 겨울에 길냥이들이 물이 다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면 물이 아니죠. 그건 마치 얼어붙은 물은 얼음이 되면, 얼음은 마치 돌덩어리 같이 된 걸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캣맘이라고 하시죠. 그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물을 이렇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저는 이제 길냥이 나쁘지 않다고 만약 길냥이가 다 잡아버리면 아마도 서울 같은데 쥐들이 아마 난장을 부릴 거예요. 고양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도 쥐들이 행세를 못하고 그러는데, 고양이 없어지면 이 쥐 때문에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은 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 주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물을 녹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주월이니까 한번 더 말씀드린 건데, 주월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 자, 축월이라고 하는 걸 일단 절기로 보게 되면 소한과 대한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핵심은 대한보다는 이 소한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즉,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 소한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해자, 축월 모두 방향은 북쪽이 되면서 수왕절이면서 또 한 가지 겨울이 되죠. 겨울. 한의 한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월, 자월, 축월이고, 또 해자, 축월이 지금 금방 수왕절, 물이 왕한 계절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월이나 자월은 수의 임관지 또는 임관지가 되거나 또는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왕하는데, 축월은 수의 쇠지, 이제부터는 그 기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진술 축미월이죠. 진술 축미월은 모두 어떤 계절? 물론 해자, 축, 북방 수가 왕하다고 보지만, 진술 축미월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축토라고 하는 토는 뭐예요? 겨울의 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어붙은 동토가 된다. 무조건 축토가 100% 동토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토가 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이에요. 그러면 이 토가 동토일까요? 동토가 아닐까요? 한여름에
축토가 왜 동토입니까? 동토가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축토하면 동토로 배우니까 무조건 다 동토인 줄 아는데 겨울에는 땅이 얼지 여름엔 땅이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동토인 것이지 4월, 5월 신유술, 임유진월엔 동토가 되지 않는다. 해자 주거를만 저건 동토로 본다. 쉽게 말하면 진토도 예를 들어서 진시가 되잖아요. 진시 태어나잖아. 겨울인데 화가 없으면 얘도 동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토는 좋은 땅, 축토는 동토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어.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령을 그래서 중요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잘못 보게 되면 다 동토가 돼버린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추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이제 쇠지에 접어든 약하고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임수와 달리 개수는 뭘 생명으로 여긴다?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청징함, 맑고 깨끗함인데 원령 자체의 일간 자체가 통근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자칫 잘못해서 저 축토가 동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옹달샘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그래서 개수가 일단 축토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개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언제 저 축토가 움직여서 나를 탁하게 만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조바심이라든가 불안감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개수와 축월에 태어나도 그렇고 개축일주도 그렇고요. 개미일주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격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 약간 까칠하고 심한 경우는 신경과민 또는 우울증 같은 것도 올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조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는 있어야 된다. 일단 얼지 않아야 된다. 얼면 축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것 이전에 얼어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를 얻어서 물을 녹이고 땅도 해동을 시키지만 땅이 움직여가지고 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니 이때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을 얻게 되면 땅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토가 토를 갖다가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흙탕물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용신은 당연히 병화지만은 이 간목 하나의 쓰임이 어떠냐면 병화를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간목은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하나의 신을 얻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용도인데 그래도 용신이 병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병화가 없으면 나무도 얼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신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간목은 병화를 도와주고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 선병 후 갑부의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 바로 축월의 개수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건데 따지고 보면 국세는 어떻게 됩니까? 칠살격이긴 하지만 요 상관으로서 토를 제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으로서 얘를 생했죠. 상관생제, 그 다음에 상관제살 이런 틀로 가는 것이 축월의 개수가 중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사주 배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신금 하나 정도 지지로 축토 말고 유금이라든가 하나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된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첫 번째 일간, 두 번째 월령,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에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되죠. 관계 음대 음의 관계.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죠. 극아자, 나를 공격하는 글자가 얼지에 있습니다. 극아자라고 하고 그것은 육친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하게 되죠. 편견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편견으로 쓰더니 편관으로 구분하게 되고 편관은 다시 이를 칠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뭐다? 음대양, 양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음이 되게 되면 편관칠살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편관격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칠살격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하다고 해서 살중신경으로 봐도 되고 또는 신약살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약사랑 살중신경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지장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 축에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토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칠살격에 살중신경한 것은 뭐 월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고 해서 이거를 비경격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살인상생하는 국세가 되죠.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없으면 바로 나를 공격하지만, 신금이 있으면 토생금, 금생수에서 살인상생, 칠살이 인성을 생해서 인성이 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구조는 나쁘지 않은 구조가 되는데, 역시나 축월에는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없으면 땅도 얼고요, 금도 얼고요, 물도 얼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매우 급선무가 되는데, 좀 아쉽게도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해자축월에 수왕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임수마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 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물이 많다기보다는 한기가 매우 가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지인을 봤죠. 인을 보게 되면 이제 수의 기운을 설하고 인중평화로서 불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중 암장된 불씨를 가지고 있어 조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사주의 인중평화 가지고 이 한겨울에 이 한기를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다? 일지에서 미토를 본 것이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이 된다. 미토를 봄으로 인해서 개미일주가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일간, 개미일주, 개축일주들 신경 예민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개미일주가 된 상태에서 축토까지 보게 되면은 월지와 그 다음에 일지에서 축미충이 됩니다. 축미충. 토충이죠. 토가 충하는 거라다 이거를 토충이라고 하는데,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충은 충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지는 것이고, 잘 보시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득이 임수 하나 있으니까 수가 이거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을 거지만, 이 천간에 있는 개수와 임수 뿌리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디에 두죠? 여기 하나에 딱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축미충이 딱 되는 순간 축중에 있는 개수, 축중에 있는 신금은 뭐가 됩니까? 땅속에 묻혀버리죠. 매몰이 됩니다. 그러면 천간에 있는 개수, 임수가 뿌리를 미약하게 뿌리를 얻었던 것이 없어지면 천간에 있는 이 수는 뿌리가 없어진 것과 같다. 그러면 저 수가 왕합니까? 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센 사람들은 저거 일간 수 왕하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수는 굉장히 약한 수이다. 괜히 한기만 가중시켰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화를 얻어서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이 사주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축미충이 아주 오늘 명식에서는 가장 큰 티가 된다죠. 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 자, 이 임자시 이전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수가 천간에 3개라 하더라도 축에 뿌리를 뒀었는데 축미충이 되면서 약해져 있죠. 그래도 임자시가 됨으로 인해서 천간에 임수두기, 개수두기, 이거 천간으로 같은 것끼리 있죠. 천원일기격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자수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약한 것 아닙니다. 이 수가 이 자수를 얻은 것과 없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는데, 축에만 뿌리를 둬서 축이 되면 약한 것이지만, 임자, 이 시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아니고 신왕한 사주가 된 것이고, 문제는 조후가 안 되고 있죠. 연지인은 인중 간목밖에 없습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축시 마찬가지예요. 개축시도 이것도 좋을 것 같지만, 어차피 뭐 토충, 뭐 와장창 다 깨진 거고, 천원일기격 아무리 천간의 개수 수가 4개라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약한 거고, 만약에 이날 예를 들어서 이날 태기를 하진 않겠죠. 이 축시에 만약에 이날 애기 나잖아요. 그러면 목화운가 하면 안 되고, 이건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조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금수운으로 가도 좋은 사주가 된다 안 된다. 갑인시, 을묘시, 정사무, 기미시 모두 한때 보면 이거 마찬가지로 물론 간목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있지만은 이거 수가 일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을미시 마찬가지고, 제가 병진시는 조금 뺀 게 진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고, 정사, 무호, 기미시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목화운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시? 개축, 갑인, 을묘, 정사, 무오, 김희시가 아들이다. 그러면 목화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다. 그냥 뭐 어떻게 좋지 않다는 이제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정사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 그냥 경신 신유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일간이 그래도 충미충 돼서 뿌리가 없었지만 경신 신유시가 되게 되면 인성을 얻어서 나를 생일해 줄 수 있죠. 나머지 부족한 조후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운에서 받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경신 신유시가 됐을 때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화가 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만, 일간이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뭐 그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세운에서라든지 화운을 만나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부득이 애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들 같은 경우 신유시나 경신시 정도 이렇게 하고, 개해시나 임자시도 마찬가지로 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중에서 가장 제가 꺼리는 시 김희시, 이 정도는 김희시 무엇이도 좀 제가 봤을 때 썩 좋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갑인시 병진시가 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생시를 잘못 선택하면 운이 진짜 이거는 천양지처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연유한다? 충미충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